만약에 지금 2025학년도를 양보한다. 의료계에서 결사항전으로 양보하게 만다. 자, 누가 일어서게 되겠죠? 학부모들이 다 일어섰죠. 뭐야? 우리 아들 의대 보내려는데 우리 딸 의대 보내려는데 누가 뭐라고? 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그러니까 구석. 이거는 왜냐? 어차피 2025학년도는 손 못 대요. 이거는 정부가 발을 안 빼서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거 손대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입시 때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유효타가 없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생연한이죠. 지금 이 의료도 민생연한이니까 이걸 좀 주도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유효타가 생기는 거예요. 1번. 근데 강화도에 가서는 지원을 해줘야지. 왜냐면 강화는 지면은 한동훈 대표가 강화도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강화도까지 안 돼? 강화도가 어려워? 이런 상황이 되버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거의 유효타는 없는 상황에서 임기 거의 100일이 다 돼가잖아요. 10월 달이면. 네네. 그런데 바로 그때 유효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의료대란을 유발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에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해서 25학년도 증원 재조정은 절대 안 된다던 대통령실. 이제 한 대표의 제안 이후 재조정은 여전히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대화 주제로는 올려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26학년도 증원 유예 제안도 거절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정부가 대화를 위해 하나씩 양보해 나가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좀 예전에는 지지율 하락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좀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는 좀 지지도를 신경 쓰게 된 것으로 좀 봐야 할지 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얼마나 양보를 하게 될지 좀 예측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뉴스원을 통해서 또 긴급하게 이렇게 뉴스를 또 접하고 이제 신속하게 속보를 접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전략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유효타가 없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생연한이죠. 지금 이 의료도 민생연한이니까 이걸 좀 주도하면은 한동훈 대표도 이제 유효타가 생기는 거예요. 1번. 유효타. 두 번째는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신앵크께서 물어보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 빼나? 한동훈 대표가 입김이 먹히나? 2025학년도니까 네. 아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요거는 협상 카드야. 왜 협상 카드냐? 여러분 데이터를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여론은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이 해법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건 지금 경쟁률이 뭐 몇백 대 1이야. 네네네. 만약에 지금 2025학년도를 양보한다. 의료계에서 결사항전으로 양보하게 만다. 자, 누가 일어서게 되겠죠? 학부모들이 다 일어섰죠. 학부모들이 뭐야? 우리 아들 의대 보내려는데 우리 딸 의대 보내려는데 누가 뭐라고? 난리가 나요. 어제부터 벌써 목소리가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그러니까 구석. 이거는 왜냐? 어차피 2025학년도는 손 못 대요. 이거는 정부가 발을 안 빼서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거 손대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입시 때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줄이겠다. 지금 원서 다 넣었는데 네. 우리의 원서 다 넣었는데 우리 딸 원서 다 넣었는데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손 못 댄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살짝 이제 협상 카드로
나오게 될 거잖아요. 협상장으로. 그러면은 뭐라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025학년도는 안 되는 거고 내년은 안 되는 거고 2026학년도 요거는 뭐 좀 살짝 조정해 줄게요. 이러면서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일단은 원서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자식이 올해 될지 올해 안 될지 알 수도 없잖아. 그럼 내년에 또 넣어야 되잖아. 근데 숫자가 준다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 1,507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1,507명인데 요건 한 1,000명 정도로 살짝 이제 999명. 우리가 항상 보면 대박 세일 이러면서 19.9% 세일 이러면 마음이 동하잖아. 그렇잖아. 네. 대할인 이러면서. 네네. 사실은 그게 19.9인데 그 효과죠. 그러니까 이제 999명 2026학년도에 정원 늘린다. 이걸 이제 끌어내는 정도가 되겠지. 이미 이거요. 학부모들한테 넘어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러니까 25학년도를 뭐 정부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협상 카드로 쓸 그렇죠. 것이다. 네. 아니 신행크 구행크가 내가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애가 있다.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소원이 손주 의대야. 의사 만드는 거야. 아이고 녀석 그래 뭐 용돈 두둑하게 주고 열심히 해. 우리 집안에도 의사 한 명 있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증원 문제는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의료계에서도 이 증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협상 대상이었던 뭐 조규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게 뭐 그 여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민주당도 사실 뭐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게 보지는 않을 텐데. 네. 저는 사과는 안 할 거로 봐요. 정치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고 또 정치판에 고집이 있어. 두 분 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럴 사람 아닌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사과를 할 거냐? 그 사람은 아닌 것 네. 같죠. 네. 그러니까 사과는 안 해. 네. 근데 사과는 안 하지만 뭘 한다? 복숭아는 아니지만 뭐다? 납작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밀리는 것 같아 보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존심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동안 불편을 겪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성대모사. 이게 사과는 아니야. 네. 그죠? 근데 송구스럽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신문은 대통령 유감스럽게 표명 이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정도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조규용과 박민수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박민수를 콕 집어. 그렇죠. 뭐 말실수를 좀. 온갖 별의별 표현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옮기지는 않았고 우리는 정론 방송이니까 뉴스 1, 네.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쵸, 뉴스 원이죠. 1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박민수 차관을 끊어내자니까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왜? 그동안은 조 장관이 주도한 게 아니야. 조경 장관보다는 박민수 차관이 조금 전문가예요. 이쪽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이제 엔데믹 할 때도 박민수 차관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좋아했다라는 그런 또 전언이 있어요. 네. 전언이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한 길은 없지만 상당히 이 사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해 스타일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자신감 있으면 믿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설명할 때도 막 강조를 해요. 이 의료 계획은 OECD 눈빛도 막 부리부리해요. OECD 개발 국가에서 2035년에 되면 10,000명이 부족할 거 막 단호해요. 네네네. 확신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의료계에서는 또 상반되게 이제 이게 상당히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너무 밉죠. 그래서 우리가 당위적인 분석을 하면은 박민수 차관을 경질시키든지 해야 되겠죠. 의료계를 또 좀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면은 박민수 차관을 기다렸다는 이제 경질을 해버리면 와 그러면서 민주당이 드디어 국민들의 여론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윤 정권,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미적되더니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 하겠죠. 그럼 누가 나간다? 누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나갈 것 같아요? 조경이죠. 왜? 조경은 오랫동안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런데 딱히 뭔가 부각되는 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이른바 수습용으로 뭐 조경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항상 이야기할 때는 경질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자진 사퇴다. 네. 그러면서 뭐 항상 이야기할 때는 의료 갈등에 의정 갈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장관을 하면서 뭐 피로감이 컸습니다. 이러면서 나가. 네.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명절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10월 달이 중요해요. 10월 달에 이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지금 재보궐 그쵸. 선거가 여러 곳에 있는데 두 분이 이제 사실 저한테 궁금해하는 건 그 질문일 거예요. 곡성이나 영광이냐. 근데 곡성이나 영광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보면 되는 거고 조국 대표는 그러죠. 영광으로 갑니다. 곡성에서 월세를 삽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제가 데이터는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또 개요를 이야기해야 되고 공표를 안 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자제를 하고.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건 아마 뭐 그저께겠죠. 그저께 생방송을 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런 분석은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데 저는 강화도다. 강화도. 강화가 약간의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강화도는 원래 국민의힘이 원래 전통적으로 좀 강한데. 그러니까 네. 여기에 당연히 국민의힘은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인천 중 강화 옹진이 국회의원이 배준영이랍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원내수석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인천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유이하게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만찬에 갔던 만찬 윤상현 의원이고 한 사람은 강화 배준영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화는 당연히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다들 그런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르죠. 지금 민심이 안 좋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고 지금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도 경기 인천에서 심지어는 지금 대통령 최근에 한국갤럽의 3일부터 5일까지의 조사를 보면은 경기도는 지금 17밖에 안 돼.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거의 뭐 지지율 수치만 놓고 보면 레임덕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화에서 겨우 이기거나 겨우 이기면 누구까지 타격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타격이죠. 한동훈 대표도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뭐 광노현하고 싸우느라고 뭐 정신도 없겠지만 그죠? 광노현하고 고발당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강화도에 가서는 지원을 해줘야지. 왜냐면 강화는 지면은 한동훈 대표가 강화도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상황인데 강화도까지 안 돼? 강화도가 어려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거의 유효타는 없는 상황에서 임기 거의 100일이 다 돼가잖아요. 10월 달이면. 그런데 바로 그때 유효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기 상태가 돼버리죠. 지금 한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의료 대란 이 문제 그 협의체 꾸려가지고 이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잘 해결을 봤다. 그래도 별 소용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 부분을 아니죠. 선거 잘 못 해내면 의료 대란을 한 대표가 이렇게 잘 주도적으로 해결해낸 그런 모양새를 이뤄내더라도 본인 이렇게 당내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개인 지지율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일단 주도권은 한 대표가 잡았어. 그리고 오히려 광노현 전 교육감이
고발 도발을 하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또 좀 이슈 파이팅을 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뭐? 아니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서 보궐선거로 35억 원의 돈이 더 나갔는데 그 정도 맞죠, 그죠? 맞죠? 네네네. 그런데 배후 각성은 안 하고 반성은 안 하고 뭐 정치의 선거에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서 고발을 해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층들은 이거 하면서 확 또 팬덤 현상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잡았죠. 이 의료 갈등에. 그런데 뭔가 성과가 나와야지.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정무 감각이나 정치력은 있는지 몰랐는데 저걸 해결해내네. 이거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집권 여당이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딱 하면서 본인이 또 이제 자신 딱 찬 목소리로 딱 성과까지 끌어내면서 왼쪽에는 임현택, 오른쪽에는 박단 손을 딱 잡으면서 자기가 중간에 섰는데 네. 대통령은 안 보여. 아. 이제 더 이상 응급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한동훈이 해결해 내지 않았습니까? 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언제 폐지하죠? 뭐 이러면서 그죠? 자신만만해 하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자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이른바 재보궐선거에 10월 16일 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경쟁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9월 3일에서 5일 실시한 자기 정치 지도자 한국 갤럽 조사 보면 이 조사에서 이재명 26, 그렇죠. 한동훈 14란 말이에요. 네네. 아니 거의 절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 이후에 더 곤두박질 친 거예요. 한동훈 대표 네, 뒷걸음쳤어. 네. 근데 이거 이제 성과를 내야죠. 진짜 필사적으로 사실 해야겠네요. 근데 이게 기회기도 한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풀어가기가.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풀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이 키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윤한 갈등을 생각해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대표가 이 키를 잡는 거를 좀 탐탁치 않아 할 것 같은데. 탐탁치 않아 할 수도 있는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모습은 흉흉해. 그러니까 이만 윤한 갈등이 완연한 모습이잖아요. 네네. 아니 뭐 이제 거의 한동훈 대표를 뭐 명절 이후에 만나자고 해놓고 딴 사람들은 불러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왕따슬, 패싱 이러면서 아니 뭐 술을 못 먹으면 어때?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양동이에다가 막걸리랑 뭐 와인이랑 고량주랑 섞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뭐 제로 콜라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시면 되지. 네네네. 서로 건배하면서 동원아 뭐 안 취하겠지만 건배하자.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번에 삼겹살 먹을 때는 그렇게 사이다인지 마셨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시면 되죠. 네. 사이다 마시면 사이다? 좋은 사이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왜 안 되냐니까 지금 이제 32가지죠. 하나는 이별설. 이제 뭐 영영 안 좋아졌다 끝났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이제 이별의 그 전주곡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일각에서는 김경수를 풀어진 이유가 뭐 양정철이 동원되고 뭐 김한길이 동원되고 해서 조금 뭐 다른 그림을 뭐 이렇게 이제 정계 재편설 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친문하고 어떻게 합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치라는 게 우리가 그림 그린다고 돼요?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유권자 변수를 빼면 안 되거든. 네. 저는 항상 이 선거를 분석할 때 유권자 변수가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유권자 vote 이 변수죠. variable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험 드는 김에 한동훈 보험도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당장 버릴 이유가 있어요. 임기가 2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보험의 보험 가치가 있으려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으면 보험 가치가 없잖아.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보험 가치가 있을 정도로는 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의정 갈등을 해결 못하면 한도 죽고 둘 다 죽죠. 윤도 죽고 김도 죽고 김 누군지 알죠, 그죠? 네.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로 하니까 조회수 좀 나오라고 별걸 다 했네. 네, 한번 너무 좋습니다. 네. 오달수 아니겠어요?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또 해주시네요. 그분이 네. 또 왜 그런 일을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까지 뭐 혐의가 완전히 뭐 수사가 완료된 건 아닐 테지만 네. 여하튼간에 네.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네. 네. 그러면